갈라침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번 영상으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침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스킬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의 기준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갈라침을 왜 할까요? 갈라침이란 이런 6번 같은 이런 수는 상대의 진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죠. 예를 들어서 흙이 하변을 먼저 이렇게 차지를 했을 때 하변 모양이 커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모양의 가운데를 갈라간다고 해서 갈라침인 것이죠. 어떻게 말이 참 단순하죠. 자, 물살을 가른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 갈라치기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점은 가운데를 차지하면 돼요. 자, 양쪽 간격을 봤을 때 여기도 화점이니까 뭐 네 번째 줄에 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 오른쪽에서 보면 네 번째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간격이 같으니까 그냥 가운데 오면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면은 갈라침이 제일 무난해요. 요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갈라친 이후에 양쪽으로 내가 벌릴 공간을 만들어라. 벌릴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갈라치면은 보통 흙은 왼쪽 또는 오른쪽 양쪽 중에 한 곳에서 공격을 오죠. 이쪽으로 왔을 때 내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근거를 만들 공간이 있냐. 반대쪽에서 오더라도 내가 두 칸 또는 세 칸, 최소한 한 칸 정도 벌릴 공간이 있느냐. 요 두 가지가 갈라침의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전부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력이 올라갔을 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강한 쪽에서 멀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가끔. 일단은 기본적인 갈라침은 이런 갈라침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두 칸 벌릴 공간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흙이 오른쪽에서 오면은 왼쪽으로 두 칸 이상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좋은 간격이 나오는데 반대로 흙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벌리면은 요거는 한 칸이잖아요. 한 칸은 조금 좁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해서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집으로도 이득이고 상대의 모양을 그만큼 더 멀리 견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낫죠. 그런데 자, 이런 상황 한번 볼게요. 여기 3,3을 파고 이렇게 해서 자, 옛날 정석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 쓰이지 않지만 이렇게 두터운 형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형태일 때 일반적으로라면은 갈라침을 원래는 아까 여기 가운데였는데 지금은 여기가 흙돌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다가왔을 때 한 칸밖에 벌릴 공간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좋지가 않은데다 지금은 더더욱 안 좋은 게 여기가 두터우니까 흙이 강력하게 공격을 했을 때 백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나가다가 계속 공격을 당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쉽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 강력한 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백이 안에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바깥쪽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집이 다른 데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돌이 있을 때는 갈라침을 튼튼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좀 약한 쪽, 이제 약하다는 표현이 상대적인 표현인 거예요. 왼쪽 흙과 비교했을 때 이쪽이 왼쪽이 좀 더 강하고 오른쪽이 약한 느낌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갈 바에야 여기나 여기 이왕이면은 사실 가운데가 낫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두 칸을 벌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 칸을 벌려서 이렇게 두 칸 벌릴 공간이 나오면은 갈라침이 쉽고 그리고 상대 튼튼한 돌이 있을 때는 더더욱 거기서 멀어져라. 자, 근데 요거는 지금 가운데 벌릴 공간이 양쪽으로 두 칸이 있으니까 이게 딱 이해가 되시잖아요.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날일자 걸침 자, 눈목자 걸침 정도 날일자 걸침 한번 해보자. 날일자 굳침 하고 자,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요 형태면은 어디를 갈라치든 가운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쪽은 한 칸밖에 못 벌리고 이쪽으로 오면 두 칸을 벌리겠지만 이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한 칸밖에 못 벌리고 흙이 반대로 오면은 이쪽으로 두 칸을 벌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갈라침을 할 때 이쪽으로 하시겠어요? 이쪽으로 하시겠어요? 이런 데 가는 건 안 좋아요. 벌릴 공간이 없는 거는 내가 그냥 중앙으로 공배만 계속 두고 상대는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여기가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갈라침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중앙으로만 뛰어대는 그런 갈라침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갈라침을 오른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정수입니다. 이거는 아래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벌릴 공간은 있더라도 여기가 돌이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찌르고 막아가면서 공격을 하면은 나오더라도 계속 공격을 당해요. 여기가 돌이 두었기 때문에 백이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미 갈라쳤다면은 벌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상대가 튼튼한 쪽으로 벌리지 말고 빨리 뛰어나가는 수를 추천을 드려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갈라침 자체는 사실 이쪽으로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두 칸을 벌려도 이렇게 하면 아까는 강력하게 공격을 흙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왼쪽이랑 비교하면 왼쪽은 이렇게 쭉 뻗어 나와서 굉장히 튼튼한데 여기는 두 개밖에 돌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 행마를 해 나가기가 좀 유연하죠 느낌이. 자, 뭐 이었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타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갈라칠 때는 두 칸 벌릴 곳이 없으면은 상대가 튼튼한 쪽보다 상대가 조금 더 돌이 적은 쪽으로 갈라침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쳐야 하고 흙도 이게 갈라침을 당한 입장에서도 내 돌이 튼튼한 쪽이 있다면은 그쪽에 둬서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둬서 이 튼튼한 돌을 활용해서 뭔가 계속 공격을 하자고 하는 게 올바른 공격 방향이에요. 뭐 이쪽 도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세력을 쌓아서 이쪽에 집 모양을 크게 만들어 가자 하는 게 훨씬 유연한 포석 대응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침은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라. 첫 번째는 내가 상대의 갈라칠 곳에 가운데에 들어가라. 중간, 딱 중간 위치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양쪽으로 벌릴 공간을 최소한 확보를 해라. 두 칸 벌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두 칸이 안 되면 한 칸이라도 벌릴 공간으로 갈라침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상대 돌이 튼튼한 쪽과 조금 적은 쪽이 있다면은 갈라침을 할 때 약간 적은 쪽으로 가셔라. 그래야 내가 공격을 별로 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게 갈라침의 가장 기본입니다. 요걸 아시면은 어떠한 포석에 어떠한 상황이 나와도 여러분은 갈라치면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바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짜잔.